네, 올해만 14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숨졌습니다. 택배 업계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 노조 황성욱 경남지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지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오늘도 일을 하다가 지금 뉴스 스튜디오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얼마나 일하다 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 물량이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 됩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료들이 조금 도와주셔서 방송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350개에서 400개가 코로나 이후에 물량이 좀 늘어난 그렇죠. 개수인 예, 겁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조금 차이 나는데 예. 코로나 이후에 한 30% 정도가 더 증가했고요. 예. 제가 평소에는 한 300개에서 350개 하던 물량이 400개를 넘어갈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참 업무 환경이 힘들다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렇죠. 예. 더 악화가 된 거네요. 노동의 강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예. 예, 똑같은 시간과 노동의 강도는 똑같지만 네. 근무 시간이 조금 더 초과되는 더 거죠. 늦게까지 예. 일을 하시는군요. 정말 이게 택배 공화국이 됐다 이런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요. 과로사 추정으로 이제 목숨을 잃은 택배 기사님이 올해만 14명이다. 이 중에 경남에 있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죠. 예, 예. 경남 CJ 대한통운에 근무하시는 김해에 근무하시던 서영욱 기사님이 예. 한 2, 3개월 전에 심장에 무리를 호소하시고 병원을 찾아가셨다가 할 수 없이 일을 하러 나오셨다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예. 최근에는 한 몇 주 전이죠. 진주 건영택배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50대인데 그분은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진해에 가주동에 계시는 로젠택배 기사님은 대리점의 갑질로 인해서 그리고 생활거로 때문에 유서를 써놓고 사망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류 작업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분류 작업이 이제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예. 택배 기사들은 고유 업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터미널에 출근을 하면 그 지역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물량의 이 간선차를 통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시간이 보통 7시 반에 출근하시면 늦게는 2시까지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빠르면 1시까지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는 그러네요. 분류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선별을 하고 난 이후에 선별이 다 끝나고 나면 본인의 배송지로 가서 또 5시간, 6시간 또 배송 업무에 시달려야 되는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가중한 이 피로도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과로사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절반은 거의 분류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예. 나머지 절반은 배송을 하는 배송 업무에 건데. 이제 하는데 근데 이 분류 작업이 왜 이게 그 공짜 작업이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애초에 뭐 어떤 법이라던가 규정이 없는 겁니까? 분류 작업은 누구의 몫이다 뭐 이런 기준이요. 서로 이제 이렇게 자꾸 원청에서는 예. 기사들의 몫이다. 기사들은 원래는 원청의 몫인데 기사들이 그 택배가 처음 시작할 때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예, 그쵸? 그래서 분류 작업 시간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끝이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 해서 시작됐던 것들이 이제 원청에서는 원래 하던 관례였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한 푼 없이 분류 작업을 저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저희들이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택배 기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그렇죠. 주장하고 계신 겁니다. 들어보니까 택배 기사의 고용 형태도 과로사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근본적으로 택배 계약 체계가 예. 원청과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과 기사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원청에서는 대리점에게 금액을 내려주게 되고 예. 대리점은 또 기사들에게 수수료라는 것을 받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내려진 택배 단가 때문에 한 건당 수수료를 받는 택배 기사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온전히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 개라도 더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 속에 놓여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중한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쌓여가는지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사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나.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는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일주일에 72시간 이상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과로사의 주된 원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택배 차에 이제 브랜드도 딱 찍혀 있고 그런 그렇죠. 옷을 입으니까 네. 소속 직원인가 보다 하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다 개인 사업자로 그렇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뭐, 형태가.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택배 기사들은 다 고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만 책임은 이만큼 있는데 10가지가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죠. 지금의 그래서, 현실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에서 이 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분류도우미들을 연간 500억을 만들어서 예. 분류도우미를 4,000명을 투입하겠다 예. 약속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로사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분류도우미 문제를 계속 주장했을 때 국토부와 함께 업체들이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1만 명을 투입해서 추석 전에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를 줄여주겠다. 근데 1만 명 투입했다고 해서 저희 조합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360명도 제대로 투입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업체들은 다 들어가 있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업체가 관장하는 허브터미널이나 그래서 분류 업무가 아닌 간선 업무에 그러니까 허브터미널에 알바를 다 투입시켜 놓고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이 있는 곳은 그나마 생색내기로 도우미를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투입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4,000명을 투입한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에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단계가 언제인지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예. 될 수도 있고 이런 확실하지 못하는 대책들은 저희들에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 뒷짐만 지고 있느냐? 어떤적인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택배업 자체가 민간 업체다 보니까 예.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어린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즉 택배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그래서 민주당과 함께 국토부와 택배법을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 법제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민간 택배업체를 강등하고 규제해낼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 그래서 예. 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예. 그나마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 노동자들을 좀 보호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하다가 중단하고 오셨다고 하셔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